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교사 오병준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영국에서 의회 정치가 발달하다입니다. 교과서로는 124에서 125쪽이에요. 여러분들 영국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축구. 축구하면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팀은 각기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야기할 대상은 축구인가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은 크게 4개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아래에 파란 글씨로 적힌 건 뭐예요? 종교예요.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며 형성된 어떤 종교 집단을 우리는 개신교도라고 하는데요. 이 개신교 안에는 장로회, 성공회, 청교회 그 밖에 다양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방에서 믿는 종파가 조금씩 달랐어요. 잉글랜드에는 성공회가 국가의 종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고, 이 청교회라는 종교 집단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코틀랜드에는 장로회가 강세였고요. 즉 장로회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일랜드는 가톨릭을 믿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일랜드는 참고로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영국과는 별개의 국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영국의 의회 정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볼 건데요. 총 5명입니다. 5명 중에 무슨 1세, 무슨 2세가 붙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5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5명의 인물들은 모두 17세기 16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때는 다른 유럽의 지역에서도 절대 왕정이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태양왕, 지미국 국가이다 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누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루이 14세였어요. 루이 14세와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이 절대 왕정을 추구했습니다.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스코틀랜드 왕이 된 다음에 잉글랜드 왕까지 겸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왕정을 추구했지만 그 갈등이 크게 표면화되어 의회와 이렇게 막 붙는 싸움을 벌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손자 찰스 1세에 가서는 의회와 한판 붙게 됩니다. 아주 크게 붙어요. 먼저 그 문제의 발단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프랑스, 에스파냐 등의 나라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벌일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아주 군대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식량이 필요해요. 근데 이 무기와 식량을 사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죠? 돈, 머니,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이 필요했던 왕은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러고선 말해요. 짐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추가적으로 내시오, 거두어 드리시오 라고 말합니다. 의회는 왕 마음대로 또 돈을 걷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를 기회 삼아 권리를 청원합니다. 즉 어떠한 권리냐? 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없다. 왕은 마음대로 병사들을 개인, 민간의 집에 숙박시킬 수 없다. 등의 조건들을 내걸어요. 왕은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의회는 좀 의심쩍긴 하지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전쟁을 맞춰요. 그런데 왕은 이 권리청원 내가 한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와, 대박. 이러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의회가 다시 필요한 시기가 찾아와요. 왕에게. 바로 두 번째 전쟁인데요.
성공회가 국가의 종교였던 영국은 장로회를 믿는 스코틀랜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영국에 속해 있던 이 아일랜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이, 너희들 국가의 종교가 성공회인데 말이야. 너희들 왜 장로회 카톨릭을 믿어? 국가의 종교, 내가 믿는 종교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어떨까요? 뭐래? 이렇게 되겠죠. 안 믿어? 강압적으로 믿어 이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반감이 생기겠죠. 점점 압박이 강해지네. 안 되겠다. 우리도 들고 일어서자 싸우자 라고 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찰스 1세는 이들과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뭐가 필요했었죠?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할 때 왕이 뭐를 소집해요? 의회를 소집합니다. 의회한테 얘기해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 좀 내봐. 왕이시오. 저희가 권리를 청원했던 그 내용 잊으셨습니까? 아 몰라. 일단 돈이 필요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일단 싸우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싫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 나 왕이야. 왕. 까라미 까. 왜? 안 되겠다. 들고 일어나자. 이야 싸우자. 이렇게 돼서 왕과 의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즉 이 둘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 어떻게 됐느냐? 왕이 집니다. 왕이 지고 처형당해요. 이때 의회파를 이끌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크로멜입니다. 이 크로멜은 왕을 처형시키고 나서 왕을 다시 세우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의 권력 자리인 호국경에 취임하여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여 들어선 정치 형태를 우리는 공화정이라고 하고, 그가 믿었던 종파, 즉 종교는 청교였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크로멜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펼쳤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이 청교도라는 게 푸를 청, 깨끗할 청,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어떤 종교를 뜻하는데,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다름 아닌 금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금욕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술, 담배 안 돼. 그건 깨끗하지 않아. 오락 안 돼.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 모두 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국가 차원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반발심이 생기지 않아요? 아, 롤을 못한다고? 배그를 못한다고? 오버워치를 못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세상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하여 귀족들, 의회는 들고 일어납니다. 차라리 왕이 있었을 때가 나아 라고 말이에요. 크로멜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다시 호국경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 아들을 내쫓고 찰스 2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차라리 왕이 있었을 때가 낫습니다. 이 영국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영국의 국교도는 뭡니까? 성공회. 그런데 그가 믿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가톨릭. 근데 그나마 이때는 좀 나았어요. 그가 왕정, 즉 절대 왕정의 성격을 가진 군주이긴 했지만 의회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큰 충돌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즉위하고 난 뒤로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제임스 2세는 똑같이 형과 같이 가톨릭 신자로서 카톨릭들을 우대하는 정책들을 펴니다. 그러니 이 성공회를 믿는 의회와 그 아래 귀족, 성직자들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그의 딸이 메리 2세를 찾아갑니다. 죄송합니다. 공주님, 왕이 국가의 종교를 믿지 않고 가톨릭을 믿고 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대로 가다가 국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국가의 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메리 2세는 말합니다. 알겠소. 다만 나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니 나의 남편인 윌리엄 3세와 함께 하겠소. 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와주기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둘은 군대를 이끌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제임스 2세는 찰스 1세처럼 맞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프랑스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하여 혁명이 완성되었으니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루어낸 혁명이라 하여 명예혁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명예혁명 이후에 권리청원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몇 가지를 더 첨가하여 권리를 문서로 남기는 바로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근로된 법전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제 의회의 권리가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어진 것을 뜻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왕정에서 왕은 그대로 있으나 법에 따라 나라가 다스려지는 정치 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입헌군주제 또는 입헌군주정이라고 합니다. 즉 왕 또한 법 아래에 있다. 왕 또한 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영국의 의회 정치가 마침내 입헌군주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간략히 요약하자면 왕정, 공화정, 입헌군주제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5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 하면 학습지를 지금까지 채워왔잖아요. 그 학습지를 다시 보고 교과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가 빠진 부분,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 고민해 보시고 있다면 학습지에 적으시고 그리고 한 번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면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